이제 이 오줌이 어떻게 그 특징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을 실제로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균관대학 학교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 물이고, 이것은 ORP를 재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ORP라는 것은 산화환원 전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생화학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산화환원 전이가 오줌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값으로 올라갑니다. 100을 넘어갔습니다. 113, 114, 115, 117, 119, 120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재보면 이거 훨씬 더 플러스 값으로 올라갑니다. 100, 200, 25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오줌에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값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 이게 오줌을 받아 놓은 지 상당히 한 20분, 30분 지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적습니다만은 오줌을 금방 받아서 재미는 마이너스 180, 200, 마이너스 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오줌을 먹으면 환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라면 암의 원인이 되고 무슨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그것을 오줌이 제거하는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오줌의 성질이죠. 그러면 이러한 오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몇 가지를 제가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줌의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줌의 성분 중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특히 이 산화환원 전이를 낮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럼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또 세포 재생력을 좋게 하고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눈이 나빠서 렌즈를 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게 되면 이 피가 이제 눈에 충혈이 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오줌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눈에다가 넣는 겁니다만은 오줌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5분이고 이렇게 2, 3분 있으면은 양쪽으로 교대로 이렇게 하면은 눈이 아주 그 매질매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건조증이 있는 사람 오줌을 이렇게 수시로 받아가지고 넣으면은 건조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 있는 사람들도 자주자주 오줌으로 이렇게 세척해주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시력도 좋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 피부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이나 또는 그 중이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줌을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흡수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흡수가 되고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거를 넣어주고 하면은 고막이 찢어진 사람도 고막이 새로 생겨나고 고막이 새로 생길 때는 아주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이염이 있는 사람도 이게 치료가 되고 눈, 귀에 오줌 이상 가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기가 있을 때 코를 세척하는 것인데 오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코 밑에 대고로 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코로 쭉 들어와요. 한참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뱉어내고 또 한번 쭉 빨아들이면 뱉어내고 오줌에 이것이 전해질이기 때문에 혈액이 여과된 혈청이기 때문에 코로 쭉 빨아들이면 편안합니다. 코가 건조됐다든지 할 때 빨아들이면 아주 편안해요. 그러면서 목으로 넘어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 헹궈버리면 오줌의 그런 계면 활성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망가진 세포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자라다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해해서 죽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잇몸에 그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오줌을 이렇게 머금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런 체험 사례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잇몸에 구강염이 있을 때 오줌 이상 가는 약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샤워를 하기 전에 이걸 오줌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전신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전부 스며들어요. 그러면 머리가 이게 아주 힘이 있고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요로법 하는 사람들은 이 샴푸라든지 이걸 쓰질 않아요. 샴푸를 많이 하는 사람 머리카락을 흰맥으로 보면은 그 머리카락이 전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전부 망가져 있어요. 근데 오줌으로 세척을 하고 샴푸를 쓰지 않으면 머리카락의 세포가 아주 하나하나가 또렷또렷하게 젊고 싱싱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흰명으로 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머리털이 잘 빠지는 사람도 머리를 감아주고 마시고 그러면 털이 안 빠지고 또 머리가 흰 사람도 휘어지고 정말 감기에서 암까지라고 하는 그런 오줌의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비가 있는 사람 관장을 할 때 오줌을 받아가지고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으로 오줌이 흡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치질도 씻어주고 그러면은 치질도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체험 사례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그 부인들 경우인데 생식기가 가려워서 못 견뎌가지고 그러는데 오줌을 한번 씻었더니 그 가려움증이 완전히 없어지더라. 이런 또 체험 사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죠. 근데 그분들도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런 체험 사례를 자기 실명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줌이 들어가서 장의 세포를 싱싱하게 재생을 시켜주고 하니까 장이 튼튼해지고 좋다. 그 다음에 이상으로서 오줌에 대한 몇 가지 실제적인 그런 사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오줌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죠. 대변이랑 같다고들 생각해서입니다. 대변이 더러운 거니까 당연히 오줌도 더러운 거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줌이라는 건 혈액의 일부분으로 몸 전체를 돌아다니죠. 오줌은 몸 구석구석, 각 장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집니다. 몸속에 필요한 영양분은 보충하고 그리고 남은 영양분들이 모여서 신장에서 걸러지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양분은 밖으로 배출하는데 그게 오줌입니다. 그러니까 오줌은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몸속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절대 더러운 게 아닙니다. 혈액이랑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대변은 다릅니다. 하나의 큰 관을 통과할 뿐이죠. 식도를 지나고 위를 지나고 또 소장을 지나고 대장을 지나서 몸 밖으로 나오죠. 몸속에 있는 하나의 파이프를 지나는 것뿐입니다. 대변이나 오줌이나 불필요한 찌꺼기가 모인 건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불필요한 찌꺼기라고 해도 오줌은 혈액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찌꺼기라고 하더라도 오줌에는 몸속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 구석구석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오줌밖에 없다는 거죠. 오줌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오줌과 대변이 같은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박히게 한 잘못된 교육이 오줌 건강법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요즘 오줌에 관한 교육 방침을 바꾼 학교도 있다고 하더군요. 오줌은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교육 방침을 바꿔줘야만 오줌 건강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줌은 절대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 건강을 알 수 있는 정보새입니다. 오줌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면 오줌 치료법을 이해할 수 있죠. 오줌만큼이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검사 방법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지만 그 어떤 검사보다도 소변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오줌을 마시면 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은 낙가오 회장님이 처음 발표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오줌을 마시는 습관은 말이죠. 3000년 전에 인도 요가의 한 대가가 요가의 한 방도로 오줌을 마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3000년 전에요. 그건 사실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병을 고친다는 의미보다는 7살 이하의 건강한 어린아이의 오줌을 그걸 마시면 젊음을 유지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1900년 전부터 오줌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병을 치료하려고 오줌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노화 방지를 위해서 마신 거죠. 중국에선 1900년 전 어린아이의 오줌을 마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자의 오줌을 마시는 건 금지시켰어요. 병자의 오줌은 해가 될지 모르니까요. 중국 사람들 방식은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장춘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을 전부 불러놓고 오줌 치료법에 대해 강연할 때에도 이 오줌은 더러운 거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서 오줌을 마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을 못 버리더군요.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도에선 요가의 한 방도로 오줌을 마셨었고 중국에서도 노화 방지를 위해서 건강한 어린아이의 오줌을 마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오줌이 병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 발표를 한 건 저희 일본이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죽었다든가 만일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내가 오줌을 마셔도 좋다고 했으니 모든 책임을 나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요즘은 말이죠. 메밀국수를 먹다 죽어도 손해배상하라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한 아이한테 메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메밀이 몸에 받질 않았지요. 그런데 학교 급식으로 나온 메밀국수를 먹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마신다 해도 괜찮다는 걸 어떠한 해도 없다는 걸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줌을 마셔도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건 의사로서는 내가 최초입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300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1900년 전부터 오줌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병을 고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안 마셔도 됐습니다. 만일 이상이 생기면 마신 사람 책임인 거죠. 하지만 오줌이 병을 호전시킨다고 주장한다면 주장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오줌을 마시면 병이 호전된다고 주장한 건 내가 최초입니다.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 엄청난 책임을 지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오줌을 다시 마시면 신체 균형이 깨지진 않나요? 오줌을 마시는 사람들은 오줌을 마시면서 약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줌에 어떤 약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줌을 마시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줌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 상태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정보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줌을 다시 마신다고 해서 약처럼
몸속에 흡수돼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오줌이 약이 돼서 병이 낫는 거라면 몸속에 있을 때 병이 낫겠지요. 오줌은 우리 몸속에 있던 거니까 몸속에서 약의 구실을 했겠죠. 오줌을 마시는 건 약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오줌을 마시면 어째서 병이 호전되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암 수술을 받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현대의학에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 과정은 지금까지 발달해온 다른 물건들과 비슷하게 발달해 왔어요.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화한다든가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 세계 방송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러한 과학적인 발전이 의학에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검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촬영, MRI 촬영, CT 촬영 이런 것처럼 단층 촬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검사 기술의 발달로 진단하는 기술은 급격히 발달해 왔습니다. 기계 발명으로 말이죠. 병을 발견하는 기술은 현저히 발달했지만 병을 고치는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 의사들이 70년 전에 배운 기술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약 종류가 많아진 것뿐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부분에선 역시 암도 못 고치죠. 류마티스도 못 고치죠. 심장병도 못 고칩니다. 이러한 병들은 예전에도 고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나 영양소 같은 말하자면 소화효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발생된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항생제를 투입시켜 병을 고친다거나 때로는 부족한 비타민이나 소화효소 같은 것들을 보충시켜 병을 고칩니다. 이런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약물의 발달, 즉 현대의학의 힘입니다. 하지만 암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그런 병들은 아직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못 고쳐요. 약은 말이죠. 한 방울의 피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런 것처럼 나무요. 나무를 접목시킬 때 가지에 쇠붙이를 접목시킨다고 그게 붙습니까? 나무도 살아있는 가지끼리 접목을 시켜야 서로 잘 붙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손된 장기는 약 같은 무기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환자에게 약을 먹이는 이유는 환자들이 위암으로 배가 아프다, 위궤양으로 속이 쓰리다, 신장염으로 오줌이 안 나온다고 고통을 호소할 경우 오줌을 나오게 하거나 이런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두통이라든가 속쓰림이라든가 어깨결림 같은 그런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주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이 낫지는 않아요. 계속 진행되죠. 단지 통증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받치는 것 같은 거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산을 펴서 비를 피하죠. 그 우산이 약 같은 겁니다. 여기서 비는 통증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우산을 피면 일단 옷이나 몸이 젖는 걸 피할 수는 있어도 비를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지만 비는 언젠가 자연적으로 멈춥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병이 나아요. 병은 자연치유력으로 낫지만 사람들은 의사가 준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은 약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자연치유력으로 나은 겁니다. 자연적으로 나은 거죠. 가장 좋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칼에 베었다거나 했을 경우에 벤 곳을 꽉 잡고 있으면 살이 붙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붙어요. 여기서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약인 겁니다. 그럼 상처가 빨리 낫죠.
그렇다면 면역체를 강화시키면 자연 치유력도 강화되는 건가요? 면역체라는 것은요, 이 몸속으로 나쁜 균이 침투했을 때 인간은 스스로 나쁜 균에 대항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면역체입니다. 면역체를 만드는 건 자연 치유력이죠. 나쁜 균이 들어오면 저절로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은 면역체를 강화시키기 위해 물질을 만듭니다. 그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로 하야시바라 연구소의 나가노 박사가 이끄는 연구원들이 발견한 인터페론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입니다. 면역체를 강화시키는 사이토카인 중 인터페론이 가장 먼저 발견됐지만, 사이토카인 안에는 인터페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페론 하나만 발견됐어요. 내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오줌을 마시게 되면 면역체가 강화돼서 자연 치유력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마시게 되면 일단 목에서 어디가 나쁜지를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그걸 대뇌에 알립니다. 대뇌는 몸 구석구석에 지시를 내려 병균에 대항하는 면역체를 만들어내고, 그럼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의사한테 약을 타서 먹는 거하고는 이치가 다른 겁니다. 부심 먹은 몸을 이끌고 내가 왜 프랑스나 독일까지 가서 강연을 하겠습니까? 왜 여기서 입 아프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매일 오줌을 조금씩만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서 인정받으려면 3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젠나가 수두를 처음 발견하고 최초의 예방접종 주사인 천연두 주사를 맞으면 수두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기까진 5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지금 당장 인정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오줌 치료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오래전부터 오줌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효과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줌 치료의 효과를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오줌 치료 효과는 생물화학연구소인 하야시바라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강조를 해도 실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러운 오줌을 마셔서 병이 고쳐지겠냐는 둥,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느냐는 둥 불평만 할 겁니다. 그럼 치료에 방해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줌 치료법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건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동경치과대학에 말이죠. 예전에 병원장을 지내셨던 호리구치라는 치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발표하신 건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목에 있는, 그러니까 코하고 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 있는 편도선에 염증이 있으면 모든 병들은 신장병이든 류마티스든 심장병이든 간에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목 안에 염증이, 편도선에 염증이 있으면 안 낫는다는 거죠. 류마티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빈후과에서 염증을 치료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목이라는 곳은 잠들어 있으나 깨어 있으나 숨을 쉬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목은 염증이 아주 자주 생긴단 말입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편도선이 자주 붓는 사람들은 감기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도선을 제거하고 보죠. 그런데 자기 오줌을 마시면 목이 먼저 자기 몸의 병을 판단합니다. 오줌이 편도선 주위의 조직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오줌을 마시기 싫어합니다. 오줌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더럽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요. 깨끗하다는 걸 알아도 못 마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줌이 진짜 건강에 좋은지 어쩐지 실험을 하는 차원에서 호수로 위에 직접 오줌을 넣었습니다. 호수로요. 그렇게 한 달을 해봤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어요. 한 달을 했는데도요. 하지만 오줌을 목으로 넘기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더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오줌을 호수로 넘기면 소용이 없고 목으로 넘기면 건강해지는가? 이것이 오줌 치료법의 포인트죠. 아시겠어요? 오줌에 약성분이 있어 병을 고친다면 오줌이 몸속에 있을 때 이미 병이 나아야 말이 되죠. 안 그래요? 오줌을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말은 호수를 통해 마시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줌을 목으로 넘기면 효과가 나타나죠. 이게 오줌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요? 있잖아요. 인간의 몸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몸에 뭔가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덧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입덧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알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덧은 임신의 상징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원래 류마티스로 손가락이 쑤시고 아팠는데 오줌을 마셨더니 통증이 더 심해졌더라. 또는 피부병이 있었는데 전보다 더 가렵다더라. 다소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호전 반응이라 말하죠. 그건 병이 호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호전 반응이 오줌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죠. 하지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 병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큰 지진 뒤 여진처럼 호전 반응의 강도가 줄면서 증상도 없어지죠. 크게 걱정할 만한 증상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오줌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방법은요, 오줌을 마실 때는 그냥 물처럼 마시면 됩니다. 어떤 정해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줌을 마시고 꿀꺽 삼키면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까 설명한 비스폿이라고 하는 코와 목이 연결된 지점에 일단 한번 갔다가 다시 목으로 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마시세요. 도저히 마실 수 없으면 양치질 하듯 헹구다 뱉어도 됩니다. 꼭 위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양치질 하듯 입에서 헹구다 뱉는 방법도 괜찮지만 더러운 오줌을 어떻게 마시냐고 야단인 사람들한테나 약만 고집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마시라고만 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오줌이 목에 닿아야만 한다는 걸 명심하면서 입속에서 양치질 하듯 잘 헹구다 뱉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주 적은 양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반 컵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마실 필요도 없어요.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 중에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원이나 의사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약을 고집하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오줌을 마시면 분명히 다들 말리겠죠. 더러운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나을 리 없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겁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마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반드시 목을 치라니까요. 그게 싫으신 분은 입에서 잘 헹군 뒤 뱉어도 좋고요. 오줌 건강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또는 그러니까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주의하고 우린 항상 만일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줌 건강법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법의 하나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줌을 마시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좋지 않아요.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는 날까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면 틀림없어요. 인간은 건강만 하다면 125세까지 살 수 있어요. 초가 남아있는 한은 불꽃이 계속 타오르지만 초가 다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불꽃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한 삶은 자기 자신이 지켜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항상 철저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분에 넘쳐 자신이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매일 들이쉬는 공기도 사실 10분만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면 죽는데도 아무도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물론 태양의 소중함도 모르죠. 물의 소중함도 몰라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무료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땐 어째서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오줌을 마시면 무료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줌 치료법이죠. 평소 오줌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분명 치료 효과를 보실 겁니다. 넘어져서 팔이 다쳤다든가 어디가 부러졌을 때 자연 치유력으로 뼈가 붓습니다. 뼈가 빨리 붓게 돕는 건 물리적인 치료지만요. 뼈가 붓게 하는 건 자연 치유력이고 오줌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죠. 오줌을 마셔왔던 팔골절 환자는 일반인보다 20일 정도 회복이 빨랐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방 효과를 느끼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매일 마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줌 건강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없나요? 오줌 건강법의 실천이란 건 일단 시작하면 단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우리 수명이 다하는 날을 목적지로 삼아 죽을 때까지 단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마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줌 건강법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강법이지만 선뜻 실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오줌이 역겹다거나 너무 써서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마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팥죽을 먹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훨씬 달짝지근하고 맛이 더 좋아지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걸 상승 효과라고 하죠. 상승 효과. 마찬가지로 오줌도 그냥 마시는 것보다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항암제로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암학회에서도 인정받은 겁니다. 꿀벌들이 나무 수액을 따와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물질이죠. 그런데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따온 나무 수액에 따라 성분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벌집에서 이 물질을 채취해 만든 건강식품은 모두 프로폴리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효과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꿀벌들이 유칼리 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이 두 나무 꽃에서 따와 만든 꿀이 맛과 질이 가장 좋다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프로폴리스는 나무 수액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프로폴리스라고 불리죠. 시중에는 프로폴리스란 건강식품이 많이 판매되지만 성분이 다 달라요. 하지만 프로폴리스도 역시 좋은 나무에서 자란 꿀벌의 벌집에서 나온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프로폴리스를 조금 섞어 오줌하고 함께 마시세요. 그럼 아마도 암 환자의 경우 암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프로폴리스에 항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프로폴리스를 섞어 마시면 암세포도 죽이고 암 진행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몸이 늙게 되면 산소로 인해 산화되어 발생하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산화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 같은 게 프로폴리스엔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 항산화 물질과 항암 물질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를 오줌에 조금 섞어 마시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프로폴리스를 오줌에 섞어 마시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오줌 건강법이 될 겁니다. 오줌 건강법을 실천만 하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누구나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아무리 철저히 주의를 한데도 부엌에 가스갓에 불이 난다든가 옆집 불이 옮겨 화재가 난다든가 지진으로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대 안전이나 절대 분명한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죽는 건 절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는 말 못해요. 다만 병에 걸릴 확률은 20%는 걸린다 해도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안전이란 건 없으니까요. 물론 주의를 하면 할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적어지겠지만 절대 병에 안 걸린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오줌은 약이 아니랬죠. 그건 인간이 살기 위해 호흡을 해야만 하냐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습니다. 호흡은 생명이 꺼지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병이 난 뒤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미 늦습니다. 평소 꾸준히 해야 돼요. 평소 꾸준히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적어집니다. 20%는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린다고 해도 80%는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십시오. 3,500명의 사례가 실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다른 내용의 사례였어요. 병마다 효과가 다르니까요. 가벼운 감기 환자부터 말기 암 환자까지 모두 다릅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과 효과를 본다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줌 치료법을 했더니 한 달밖에 못 살 거라고 선고를 받은 환자가 석 달을 살았다든가 또는 반년을 더 살았다고 하더라도 두 달을 더 살던 석 달을 더 살던지 간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죽었으니까요. 오줌 치료법을 했어도 결국 죽었다는 결론만 나오는 거죠. 오줌 치료법 덕에 생명을 더 연장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줌 치료법을 실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건 뭐 국수를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국수를 다 먹어치우는 주인도 있고 국수를 파는 주인도 있지만 국수를 판 주인은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고 국수를 다 먹어치운 주인은 망한 거죠. 오줌 치료법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병이 호전됐다 해도 암세포가 줄었다고 해도 결국 죽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죽었다는 사실만 알려질 뿐입니다. 효과를 믿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